안녕하세요. 이제 인천 영과고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침 시간 바쁜 시간에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 지금 도곡 1호점 메타메스 대치 2호점 그 대표 원장이고요. 에듀베이션 입시 컨설턴트로도 하고 있고 일단 대치동에서 한 10년 이상 경력이 돼서 입시 어머니들 그 컨설팅 로드맵 잡아드리는 거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에는 진짜 좋은 학교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제일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인천을 항상 연구할 때마다 진짜 이제 이사를 오고 싶어가지고 저희 큰 아이도 지금 5학년이고 둘째는 아직 이제 어리긴 한데 약간 이제 우리 아이가 이과 성향이 강하고 이제 과고나 영재고 쪽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전국에서 사실 제일 유리한 지역이 인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천 지역이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가장 이제 가성비 좋게 우리 아이 로드맵 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영재고 전형을 일단 보시면 1단계는 지금 학생 기록물 평가를 해서 이거는 서류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는 게 일단 제일 어렵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영재성 검사를 해요. 그래서 수학과학 중심의 융합,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해서 요거는 전체 모집 정원의 2배수 정도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융합 역량 다면 평가라 그래서 인문, 예술, 융합, 소양 평가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합숙을 하면서 1박을 거쳐서 아이를 뽑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뽑냐면은 1단계에서 서류를 냈는데 서류는 막 너무 멋있게 했는데 이 아이가 진짜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3단계를 하면 다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좋게 포장만 하는 것에 급급하시면 안 되고 진짜 우리 아이가 이게 소화가 되는 정도인가 서류를 쓰실 때 그거를 잘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인천 지역이 왜 유리한지를 여기 이제 표로 보시면은 요 지역 선발 인원이 여기 보시면 인천이 20명이나 뽑죠. 이게 지역 인재가 서울에서 1명, 경기 1명, 대구 다 전국에 1명씩인데 생각해 보시면 서울 전체에서 지역 인재 1명이 된다는 건 얘는 거의 뭐 완전히 뭐 우주 천재 그런 급이고, 근데 인천 지역에서 이게 20명이나 두는 거는 엄청 특혜. 다른 지역 그 이제 영재고에도 이 정도의 비율은 안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우선 선발 그 특혜를 많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옛날 전형, 그러니까 2023 작년 기준이긴 한데 지역 인재 우선 선발 대상자는 3단계 전형을 또 면제를 해줘요. 그것 자체도 엄청 큰 특혜죠. 2단계 이제 그럼 인천에 사시는 그 지금 특권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보시면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입학 전형을 보시면 어떤 문제를 물어보냐면 1번 문항에서 지원자가 왜라는 질문으로 새로운 가치나 변화를 만든 경험, 2번은 수학 분야에서 영재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험과 노력, 3번은 과학 분야에서 영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과 노력, 그 다음에 4번은 인문, 예술, 수학, 과학 분야의 독서 활동을 쓰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3권을 쓰고 요거로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써라.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아이가 뭐 이과 성향이 그것을 좀 영재성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정말 상관없는 문학책을 보고서도 거기서 뭐 배경이나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과학적 근거를 도출해서 이렇게 논문처럼 이렇게 파고 들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좋고요. 꼭 과학책이라 그래서 과학만 쓰는 게 아니라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세종영재랑 인천이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문과 과학의 그 융합적인 독서 이런 것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2번, 3번 같은 경우는 무엇을 써야 되냐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때 영재원이나 중학교 영재원은 우리 생기부에 쓰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영재원을 왜 가야 되냐, 의미가 없는데 시간만 뺏기고 별로 아니냐. 근데 이런 거에 녹여서 쓰느라고 그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영재원 출신이다라는 말을 쓰면 그거는 탈락이 되지만 그거를 잘 이제 버무려서 어떤 연구 주제를 갖고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애가 1년, 2년, 3년 이상 계속 후행 논문을 쓴 게 그게 중요해서 중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연구를 했고 일단 어떤 대학 영재원을 가면은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집에서는 할 수 없는, 딱 보면은 아, 얘 영재우 출신이구나, 이거를 딱 보면 아실 수 있죠. 실제로 어떤 실험 설계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거는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데선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걸 하시면 되고, 오히려 수학 분야에서 영재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이 수학 다 똑같은데 뭘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선행학습을 하시거나 이제 KMO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건데, KMO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주제가 뭐 미적분에 대해서도 나오고 어떤 일부 주제가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이 너무 이제 다 아는 교과서를 하기에는 탐구 주제가 너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너무 선행 내용이 담겨 있으면 감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애가 진짜 관심이 있어서 나 이런 탐구 주제를 했는데 뭐 적분이나 어디 뭐 유클리드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 거를 더 깊게 팠다, 이런 거는 전혀 감점이 아니고요.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경쟁률을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6.33대 1, 정원에는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은 뭐 사회 배려자나 그런 다른 정원애라서 지금 오신 어머니들은 그 요거를 대충 보시면 될 거예요. 6.33대 1 정도 되는구나 하고 감안하시면 되고요. 아까 지역 내 우선 선발이 75명 중에서 40명이 됐잖아요. 근데 아까 인천 20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그 페이지를 생각하시면은 인천이랑 그 전국 그 한 명씩 다 있는 걸 다 합치면 40명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인천이 그러니까 75명을 뽑는데 20명을 인천을 준다는 거는 엄청 큰 특혜죠. 경기도 전체에서 한 명 주는데, 그래서 그거를 꼭 하시고, 일반 전형으로 가긴 사실 어려워요. 영재고 같은 게 이제 전국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라서 전국구 천재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천 지역에서만 우리 애가 여기서 한 20명 이 정도 들면은 인천 영재고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럼 어머니 궁금하신 게 그러면 인천 영재고가 혹시 다른 영재고보다 입결이 조금 좀 낮은가? 뭐 왜 가기가 좀 수월하면 좀 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영재고만큼 입결이 잘 나오고요. 그 흔히들 말하는 설카포 DGU 요거 진학률로 많이 이제 하는데, 인천 영재고도 60.5%, 그러니까 아까 75명 중에서 한 60%는 그냥 이런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영재고의 좋은 점이 절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과학고는 그 안에서도 내신 등급이 나눠지는데, 영재고는 과기부 산하라서 그 등급이 절대 등급이 돼서 이제 평가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특목고 입시 전형을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서울이랑 인천, 경기에서 일단 영재고가 제일 먼저 선발을 해요. 4월이나 5월에 서류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락인지 합격인지가 여부가 한 8월 그때 나오면 그때 과학고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는 영재고 가기는 조금 힘든 것 같다. 그래도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일단 영재고 준비를 하시고, 영재고를 넣으셔서 되면 좋고 안 되면은 그 다음 과고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고를 접수를 하시고, 인천의 또 좋은 점은 과고가 2개나 있습니다. 그 지역 인구수에 비해서 과고를 굉장히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경기 북가고가 1개밖에 없어서 경기도 어머니들이 항상 되게 이제 불만이 많으신데, 너무 그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적죠. 근데 인천은 지금 이 과학고가 2개나 있으니까 과학고는 인천 지역에서 3년 졸업한 중학교 해당 아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천 아이들에게는 매우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학고에 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과정이 외고나 그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 그 후기고를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또 좋은 학교가 또 있는데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인천 하늘고랑 인천 포스코고요. 그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그 유명한 전국자사고 알고 계시잖아요. 뭐 상산고나 또 용인외고. 근데 이제 인천 그 하늘고 같은 경우는 그 탑 10에 항상 들어요. 그 입결이. 그러니까 지금은 입결이 한 20명, 서울대 기준으로 한 20명 전후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자사고 기준으로 한 6이나 7위 정도 하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과고가 안 됐을 때 인천 하늘고 가는 것도 괜찮고 포스코고로 가는 것도 괜찮고, 우리 아이는 조금 문과 성향도 좀 있다 그러면은 외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외고가 약간 요새는 이과를 일단 선호하기 때문에 외고 인기가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외고가 다시 또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지금 된다 만다 말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지금 발표가 2월에 된다 그랬는데 이제 또 계속 이제 좀 미뤄지고는 있는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절대 평가가 된다. 그러니까 학교 평가가 자체가 되게 없어지는 축인데,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럼 대학에서 어떻게 뽑냐? 과연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꼭 우리는 특목고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특목고에서는 절대평가지만 그 안에서 등급이 또 나뉘고, 근데 대학에서 봤을 때는 특목고인 게 너무 딱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돼도 거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이런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고도 자율권을 갖기 때문에 커리큘럼에서 한 40% 정도의 자율권을 주기 때문에 그 좋은 외고들은 대학 수학이나 이과 과목도 많이 이제 비중을 높이고 있고, 그래서 문과 외고로 이제 전략적으로 가서 거기서도 이과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네,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인재 전형, 이게 인천공사 임직원 자녀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전체 225명 중에서 85명이 공사 임직원 자녀를 뽑고, 이거 지역인재 전형 명종도 친구들을 뽑아서 40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인천 지역에서 30명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뽑는 게 이게 180명. 근데 이게 이제 엄청 큰 혜택이죠. 요 안에 넣으시면은 굉장히, 요 하늘고도 굉장히 전국에서 많이 요새, 그리고 고교학점제 되면 더 좋아질 학교. 지금 입결도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고랑 과학고는 수학 커리큘럼이 어떻게 다르냐? 왜 이제 영재과 과고를 준비하시려면은 미리 선행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 과학고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에 고등수 상하가 다 들어갑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에 고등상, 그 다음에 2학기에 하인데, 얘는 1학기에 상하를 다 해버리고, 보통 일반고에서 2학년 1학기 때 하는 수원, 2학년 2학기 하는 수투를 또 1년치를 한 학기에 다 끝내버려요. 수원 수투. 근데 아무리 똑똑한 애들도 선행 없이 가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또 쉽게 나오지도 않고 출제가.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는 미적분, 기하, 확률 요게 이렇게 과목으로 들어가고, 2학년 2학기부터는 심화수학, 고급수학, 대학 미적분학 이렇게 확 가버려서 미리 이 정도까지 최소 이렇게 끝내고서는 입학을 하셔야지 가서 좀 고생을 안 하고. 일단 인천 지역이 영재고나 과고 가기 되게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실제로 이제 학생들 평가한 그 표준 편차를 이제 학교에서 공개를 하는데, 그 등급으로 A, B, C, D, E에서 2등급이 10%나 나와요. 다른 특목고보다 그 인천 지역에서 이제 좀 차이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서 전국에서 온 또 똑똑한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처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기준 선을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입학은 좀 유리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과연 준비는 어디까지 하는 게 맞냐,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과학고랑 영재고를 또 비교하시면은, 영재고는 서류평가, 지필고사, 캠프, 아까 1박 합숙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캠프에서는 구술면접이랑 실험설계, 조별활동을 하고요. 과학고는 그런 1박은 없습니다. 서류하고 방문면담, 그 다음에 면접해가지고 수과학, 구술면접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영재고랑 과학고의 그 차이점은, 영재고 같은 경우는 조기 졸업은 없어요. 이제 맨날 조기 졸업을 얘기하는 게 과고 같은 경우에 조기 졸업이고, 영재고는 본인이 수강 신청을 짤 수가 있어요. 대학교처럼 막. 그래서 학생에게 자율성을 많이 줘서 논문 작성이나 연구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졸업 요건은 졸업 논문이 있어야 되고 외국어 능력 이렇게 있어야지.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할 때는 학교에서 원서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영과고 가야 되니까 영어 너무 버릴 거야, 뭐 이렇게 너무 버리시면 안 돼요. 영어도 웬만큼 되셔야지 수업 쫓아가기가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 같은 경우는 여기 경우는 교육부 산하고 영재고는 과기부 산하라서
과학고는 여전히 그 등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대평가로 이제 진행이 돼서 근데 일반고랑은 비교적 수학과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은 가능한데 직접 시간표를 짜는 거는 어렵다.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과학고에서 조기 졸업을 하고 1년을 시간이 버니까 재수를 해서 또 의대를 가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고 그렇게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가는 거를 매우 추천을 드리고 또 저희 아이들도 이제 실제로 갈 수만 있다면 일단 보내고 싶은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인천 한울고랑 인천 포스코고도 비교를 해보면은 인천 한울고는 전국 자사고라서 전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표로 인천 임지원 자녀랑 영종도 지역 이렇게 좀 우선 이렇게 선발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국 자사고지만 인천 지역에서 뽑는 인원이 많다. 그리고 인천 포스코고는 인천광역시 자사고라서 인천 지역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는 그 연가고 대비해서 전과목을 조금 더 고르게 이렇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 성적이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는 국수 0 과사 2학년은 40, 3학년은 60, 그다음에 이제 수 0, 60, 국과사 40 이 비율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국수 0 과사 2학년 40, 3학년 6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재고 과고 준비 로드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좀 개인 편차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가서 무난하게 적응이 잘 된다라는 그 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중등 수학이 일단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 심화 기준을 그러면 뭐로 잡아야 되냐? 그냥 얕게 이렇게 가는 중등을 다 끝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블랙 라벨이나 A급 정도 이제 정답률이 한 80% 이상 나왔을 때 심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근데 중등 심화 3학년 거, 중3 거는 특히 고등 수상이랑 너무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중3 기준으로 특히 말씀을 드리면 3학년 것만 이렇게 어머니들 중에 우리 아이는 한 학기를 집요하게 이제 문제집을 한 5건은 풀어야지 어머니 성에 차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3학년 1학기는 특히. 왜냐면은 고등거 내용을 너무 담아서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고등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겹치면 오버랩 하면서 고등수상 진도를 뭐 라이트센이나 좀 가볍게 가시면서 중3-1 심화 A급을 들어가면 훨씬 수월한데 그러니까 인수분해 같은 경우도 중3거에서는 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그 교재 자체에는. 근데 실제로 문제를 땡겨오는 거는 고등거에서 다 땡겨오니까 애들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수상을 좀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중3-1 그거 심화를 하시는 게 보통 이제 하는 코스예요. 그 다음에 과학도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과학은 제가 써놓은 거는 약간 아이가 다 따라줬을 때 제일 이상적인 케이스고 사실 이렇게 다 착착 진행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상적인 케이스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1학년 1학기 때는 물원, 화원을 마무리하고 1학년 2학기 때는 물투, 화투 그 다음에 수상, 수화, 실력 정석 요거는 계속 같이 가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 아이가 KMO 라인을 수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 요거보단 당연히 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KMO를 안 할 경우에는 수학이 요 정도고 그 다음에 그 중학교 2학년 1학기에는 물투, 화투 복습을 하고 이제 과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제로 바뀌어서 화학 올림피아드를 주로 준비를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선행은 수원이랑 면접 준비를 슬슬 들어갑니다. 이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 KMO 문제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 면접이 그러니까 뭐 아예 뭐 과거 면접이라 그래서 외고 면접처럼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수학 공부를 극심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면접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생물이랑 지구과학이랑 수투를 같이 공부하는데 생물 지구과학은 사실 조금 엑스트라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리랑 화학이 잘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학년부터는 영재고 지원 준비를 이제 본격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서류 탈락을 하면은 이제 바로 그 다음 이제 과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착착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를 지도하실 때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막 영재고만 바라보고 그렇게 지도하실 건 없고 다 이제 좋은 학교기 때문에 이제 아이 마음도 좀 편하게 이렇게 코스를 가면은
너가 이 라인들에 있는 학교 중에 좋은 학교는 가면은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어머니가 지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KMO를 하실 분들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면, 대치동 같은 경우는 KMO를 체험처럼 한 번 다 해보긴 해요. 그러니까 대치동이 항상 진도가 빠르다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뭐 다 배우면은 나중에 할 게 없는데 뭘 하냐, 그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KMO가 중간에 들어가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씩은 하는데, 거기서 수상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체험은 하는데 그냥 그래도 그 공부한 게 어디 가지는 않으니까 하는데, 요새 대치에서도 KMO를 꼭 해야 되냐 회의론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KMO를 안 하고도 연각을 붙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딱 적정선에서, 왜냐하면 KMO 하다 보면은 그 학원 시간도 너무 길고 하니까 다른 과목을 놓게 되니까 1년 정도를 영어랑 뭐 과학이랑 뭐 국어 다 놓고 나면은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애들이 좀 그러면 좀 사실 수학만 재밌어하고 너무 딴 걸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보시고서는 딱 1년이면 1년 정해서 그것도 이제 맵을 잘 짜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목이 또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정수론, 조합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일단 중등수학 심화를 하시면서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이란 또 그 이제 정석같이 그런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 준비를 하시고, KMO 기하 또 파트, 이 기하는 사실 그 A급 기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내용이 막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요. 여기서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이제 경시 생각 있는 친구들은 A급 그 2학기 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그 기하 나오는 거를 꼼꼼하게 서술형을 자기가 소화가 다 되게 정리해라. 그게 이제 기하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경시 인문이랑 수원 중에서는 뭐 지수로그 함수, 수원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특정 단원만 미리 선행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시 이론 심화, KMO, 그 다음에 파이널 실전. KMO 시험이 보통 4월, 5월 이때쯤 있으니까 그 직전에 한 2월부터는 그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가고 설명은 마치고요. 이제 추가로 또 궁금하신 거나 이제 로드맵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페이토 그 어플 까시고 거기다가 뭐 메타메스 입력하셔서 뭐 질문하기 뭐 신청하시면은 제가 거기 뭐 올려놓은 인강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요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컨설팅 문의는 이거 제 개인 그 카톡이랑 인스타 그거라서 여기다 DM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또 나중에 설명드리고 아이한테는 어떤 학교가 맞겠다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에서도 분명히 이제 연가고 수요는 많은데 사실 어머니들은 어딜 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커져서 점점 더 관심사가 생기니까 더 깊게 파게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릴 때는 아직 뭐 연가고 먼 거 같고 한데 지금 딱 한 이제 4, 5, 6학년부터 이제 관심 확 이제 어머니들도 지금 딱 준비하셔서 학원도 선택하실 때도 과연 이 학원이 우리 아이를 연가고 그 로드맵까지 잘 끌어줄 수 있는 학원이냐, 이게 제일 이제 선택하실 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선행도 제대로 잘 빼주냐, 뭐 정석으로 수업하는 학원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대치동도 그래요. 그래서 수업을 선생님은 나가는데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냐, 그런 것도 잘 따져보시고, 이제 여기 학원에서도 계속 추후에 연가고 로드맵을 계속 이제 컨설팅도 가능하시고 하니까는 저도 나중에 계속 이제 연락이 되면은 어머니들이랑 같이 이제 연락하면서 저한테 또 질문하시고 이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